이번에는 그 부부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이 드리면 재산분할 대상은 됩니다. 제3자 명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부부 일방에 의해서 명의 신탁된 재산이거나 부부 일방, 그러니까 남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이기는 하나 그 재산이 쌍방의 협력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법원은 표현을 하고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이지만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부분이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컨하우스 개념이죠. 남편이 상간녀에게 집을 얻어준 경우, 그런 경우 증여가 돼버리면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증여가 아니라는 전제로 남편이 이제 부부가 협력해서 얻었던 그런 재산을 상간녀 이름으로 전세집을 얻어주거나 그런 경우는 그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들도 밝혀만 낸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할 때 법원으로부터 재산 명시 결정을 얻거나 법원 행정처에 사실 조회를 해서 부동산을 찾아내는데 만약에 이제 상대편에서 재산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는 하죠. 제3자 명의의 재산은 어떤 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나요? 이거는 약간 좀 법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명의 신탁임을 일단 입증이 됐다는 전제하에 부부 일방, 피고가 아닌 명의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판사가 직접 분할 명령을 하게 돼버리면 집행이 안 될 수 있어요. 법원의 판결문은 원고와 피고한테 이제 강제 집행이 이제 미칠 수가 있는데 제3자 명의의 재산일 경우에 그냥 줘라 이렇게 내려버리면 그 제3자가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줬을 경우에는 이제 집행 불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명의 신탁이 입증이 되면 그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을 해서 그 가액을 재산분할 명세표에 넣어서 기여도에 따라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의 시가가 5억이다. 원고 재산인데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원고 쪽에다가 5억을 산정을 해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가 이제 관계가 정리된 배우자가 이제 상간자 상대로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오히려 민사적으로 문제가 더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대여금 반환, 대여금 청구 사건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과거 이제 연인들 사이에서 금전을 줬는데 그때는 준 걸 수 있으나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대여금이었다 이러면서 반환 청구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죠. 그런 경우는 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잘 되죠. 계좌로 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 돈을 지급한 부분의 성격이 대여금이냐 아니면 증여냐, 그게 돈이 아니라 동산, 가방이나 목걸이, 반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증여로 인정이 되니까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금전인 경우에는 사실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서로 좋아서 도와주고 했고 상대방도 또 미안한 마음에 나중에 갚을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중요다 잃어버리면 청구 자체가 안 들어오는데, 애매하게 나중에 되면 내가 갚을게 이런 말이 있다 보니 헤어지고 나서는 그러면 너가 그때 갚는다고 했지 않냐, 대여금 아니냐, 갚으라는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죠. 최근에 부동산이 문제가 됐던 건데, 처음에 제가 상담을 할 때만 해도 원고가 부동산을 매각을 했고 잔금 지급을 받기 전에 등기 명의를 넘겨줬는데 잔금을 안 준다, 이제 이렇게 해서 부동산 매매 대금 청구를 들어갔죠.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고 피고 측에서 답변서가 왔는데, 우리 원고랑 연인 관계였고 원고가 자기 세금 문제 때문에 나한테 명의 신탁한 거다, 그리고 난 잔금을 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서가 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 부동산은 이제 피고가 이미 제3자한테 처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명의 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한테 처분을 했으면 그 대금은 저희가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좋다, 명의 신탁이 아니라면 잔금을 줘야 될 것이고 명의 신탁이라면 너가 제3자한테 팔았으니까 그 매매 대금 자체는 우리한테 줘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사실 또 연인 관계다 보니까 서로 채권 채무 관계가 많았고 최종적으로는 받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처분한 그 매매 대금은 애초에 원고가 피고한테 지고 있던 채무의 변제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의뢰인분이 저희한테 처음에 정보를 다 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의뢰인분께서는 유리한 정보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았고 등기를 먼저 넘겨줬는데 난 잔금
잔금을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잔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서류를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연인 관계라는 얘기는 안 하셨고, 또 명의 신탁이라고 하더라도 뭐 사실 그 정도는 저희도 감안을 해서 그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분 사이 채권 채무 관계 엄청 많았던 거죠. 그런 부분을 다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린 분들께서 말을 안 해주고 싶으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유든 저희한테 사실관계를 다 털어놓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의심을 하면서 질문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노력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당연히 자신의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한테는 모든 사실관계를 다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저희도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털어놓으셨을 때 외부에 밝히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내가 소개한 사건에서 제가 상담을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안 해요. 뭐 혼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상담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든 누구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얘기를 해주셔야 사건 진행에 대한 예상을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